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데 필요한 3D 맥스 기본 설명 및 바이패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작, 오른쪽 위에 보면 육면체 도형의 뷰포트의 현재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육면체를 마우스로 좌클릭을 누른 채로 움직이시면 화면을 돌릴 수 있고, 프론트를 누르면 프론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돌아가며,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 버튼만 누르면 회전되지 않고 화면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Alt W를 누르면 창을 4분할로 볼 수 있고 다시 Alt W 누르면 한 개의 창으로 변경됩니다. 프레임바, 기본적으로 FPS 3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30프레임당 1초로 재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trl Alt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서 움직이면 프레임바를 이동할 수 있고, 오른쪽 아래의 시계 모양의 타임 컨피규어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탭에서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을 조절하여 프레임바를 조정 가능합니다. 슬래시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며, 쉼표는 이전 프레임, 점은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K키를 누르면 키가 찍히고, 오토키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은 프레임에 움직여주면 자동으로 키가 생성됩니다. 포지션 값은 W키로 줄 수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80프레임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복사하고 싶은 프레임을 선택 후 원하는 프레임에 드래그하면 해당 키가 복사됩니다. 아래 좌우 화살표 모양인 키 토글 모드를 누르고 프레임 이동 키인 점을 누르면 다음 키 프레임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을 일치시키고 재생하면 연속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슬래시 눌러 재생해서 애니메이션 확인해보고 회전 값을 주고 싶을 땐 이 키를 눌러서 회전 값을 줍니다. 회전 값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스케일은 R키를 눌러서 줄 수 있으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키를 복사하는 방법이 더 있는데 복사하고 싶은 프레임으로 가서 프레임바를 우클릭하면 크리에이트 키 창이 뜹니다. 소스 타임에 가지고 오고 싶은 프레임 숫자를 입력하고 체크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레임의 길이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작업한 키를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타임 레인지를 줄여주면 되는데 만약 이 바가 없다면 프레임 창에서 우클릭 후 필터에서 Show Select Range를 체크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이 완료되면 오토키를 꺼주세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리드는 G를 누르면 껐다 켰다 가능합니다. 바이패드, 바이패드 기능을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패드의 아무 곳을 클릭하고 모션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바이패드 생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분 42초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믹서는 다른 곳에서 작업한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한 파일로 합쳐 연결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워크벤치. 워크벤치 설명을 위해 간단한 키프레임을 추가하겠습니다. 워크벤치는 바이패드의 커브 값이 나타나는 창이며 이렇게 포지션, 로테이션 각각 선택하여 볼 수 있고 TCB 창에서 여러 옵션들을 조절하여 느낌을 표현하는 데 이용 가능합니다. 워크벤치에서 커브 값은 최대한 둥글게 잡아줘야 애니메이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져. 키 인포에 가면 TCB 값을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찍혀 있어야 커브 값이 보이고 없으면 하얀색 네모로 비어 있습니다. 아래의 각각의 옵션들을 0에서 50까지 수치를 조절하여 커브 값을 조절 가능합니다.
다음은 TCP 값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지2 키에 접근하는 애니메이션 곡선의 속도를 늦춥니다. 수치가 높으면 애니메이션이 키에 가까워질수록 감속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추가 감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지 프롬 키를 벗어날 때 애니메이션 곡선의 속도를 늦춥니다. 높은 수치로 시작하면 애니메이션이 느리게 시작되고 키를 벗어날 때 가속됩니다. 텐션, 애니메이션 커브의 곡률 정도를 제어합니다. 텐션이 높으면 선형 곡선을 생성합니다. 또한 약간의 이지2 및 이지 프롬 효과가 있습니다. 텐션 수치가 낮으면 매우 넓고 둥근 곡선을 생성합니다. 기본값 25는 키를 통해 균일한 양의 곡률을 생성합니다. 컨티뉴티, 키에 있는 곡선의 접선 특성을 조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키를 통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곡선을 생성하는 유일한 값입니다. 다른 모든 값은 애니메이션 곡선의 불연 속성을 생성하여 애니메이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값이 높으면 키의 양쪽에 곡선 오버슈트가 생성됩니다. 낮으면 선형 애니메이션 곡선을 만듭니다. 낮은 값은 텐션의 높은 값과 유사한 선형 곡선을 생성합니다. 기본값 25는 키의 부드러운 연속 곡선을 만듭니다. 바이아스, 키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 곡선이 발생하는 위치를 제어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커브를 키 너머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키로 들어오는 선형 곡선과 키를 떠나는 과장된 곡선이 생성됩니다. 낮으면 키 앞에 커브를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키로 들어오는 과감한 곡선과 키를 떠나는 선형 곡선이 생성됩니다. 기본값 25는 곡선을 키의 양쪽에 균등하게 분산시킵니다. 다음은 워크벤치를 보면서 TCP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예시입니다. 바이패드를 신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바이패드를 클릭 후 십자 모양으로 변하면 화면에서 드래그하여 바이패드를 생성합니다. 생성 후 바로 옵션을 수정해도 되고 W키를 누르거나 다른 특정 키를 눌러 활성화된 피규어 모드를 꺼주고 다시 바이패드를 눌러 모션 탭에서 피규어 모드를 켜주세요. 피규어 모드는 바이패드 관절 개수를 지정합니다. 이곳에서 목, 상체, 팔, 다리 개수를 설정하고 꼬리, 자유롭게 이곳저곳 사용되는 포니테일, 무기로 사용되는 프랍 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피겨 모드를 이용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면 안 돼.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고 싶다면 피겨 모드를 꺼주어야 해. 애니메이션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위해 키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이브 파일을 누르면 저장이 가능해지는데 이름을 입력하고 애니메이션을 저장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준 키를 삭제하겠습니다. 로드 파일을 눌러서 저장한 이름을 불러와 주세요. 정상적으로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저장해둔 파일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기도 합니다. 모드와 디스플레이, 설명을 위한 키프레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스 모드는 이런 식으로 컴의 X축과 Y축 포지션 값을 고정시켜줍니다. 인플레이스 모드를 누르고 있으면 두 가지가 추가로 나타나고 선택하여 X축 또는 Y축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패드의 모습을 본 또는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트라젝토리는 선택한 부위의 애니메이션 동선을 확인 가능하며 키프레임이 찍힌 곳에 점이 생성되고 점과 점 사이의 이동 구간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 속도가 느리고 길면 빨라집니다. 네임의 이름을 변경하면 모든 바이패드의 앞부분 이름이 변경됩니다. 바이패드 002로 이름을 변경하니 모든 부위의 이름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트랙 셀렉션은 피봇이 컴의 포지션 또는 회전 선택으로 바뀌며 이용하고 싶은 부분을 누르고 자물쇠를 누르면 해당 부분만 키가 입력되도록 잠깁니다. 컴의 위아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데 위, 아래 화살표를 누르고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키가 삭제되며 좌우는 빨간색으로 표기됩니다. 키를 추가할 때는 화면에서 직접 움직여서 키를 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모양의 셋키를 누르면 키가 생성됩니다. 삭제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컴의 경우 나머지 바이패드와는 다르게 3개의 키가 동시에 찍히는데요. 모두 찍혀있는 곳에서 한 가지 색만 옮기고 싶을 때는 프레임바에서 오른쪽 클릭 후 필터에서 커런트 트랜스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피봇이 로테이션인 2로 되어 있으면 초록색만 표시되고 W로 되어 있으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수정 후 다시 올키로 변경해주세요. 검은색 키는 셋 프리키를 눌러주면 생성되며 처음에 움직이면 생성되는 일반적인 키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프리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땅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 키는 슬라이딩 키를 눌러주면 생성되며 고정시켜줍니다. 플랜티드 키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슬라이딩 키의 위치 값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 프레임에 슬라이딩 키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플랜티드 키는 앞에서 슬라이딩 기준 위치를 유지하면서 회전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많이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9프레임에서 발이 움직인다면 24프레임도 같은 위치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플랜티드 키가 아니라 슬라이딩 키였다면 24프레임을 추가로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플랜티드 키는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셀렉트 피봇을 누르면 파란색 점이 떠서 변경할 축을 선택 가능하고 옆에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축의 위치에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 점을 누르면 해당 프레임의 축이 변경됩니다. 셀렉트 피봇은 바이패드의 손 또는 발에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상황에 맞게 이용해주세요. 특정 물체의 손을 고정시키고 싶을 때는 셀렉트 IK 오브젝트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설명을 위해 테스트용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생성한 초록색 원뿔 삼각형의 오른손을 고정시키고 싶다면 셀렉트 IK 오브젝트를 클릭 후 물체를 선택해줍니다. 대신 활성화시켜줘야 작동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프리키 상태이면 작동하지 않고 슬라이딩 키를 주는 구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오른손이 초록색 원뿔을 따라갑니다. 바이패드에서 무기 오브젝트에 많이 쓰이는 프랍입니다. 피겨 모드에서 체크하면 생성되며 3개까지 생성 가능합니다.
프랍을 생성 후 피규어 모드를 꺼주세요. 프랍에는 포지션과 로테이션 각각 별개의 설정을 주어 이용 가능합니다. 프레임바에 키가 입력돼야 활성화되며 이렇게 오른손, 왼손, 몸, 월드를 따라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가 4개 이상일 때 그리고 발에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프랍도 많이 사용되지만 프랍과 비슷하면서도 더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어. 더미 또는 본의 링크 컨스트레인 컨트롤러를 설정하여 이용 가능하고 어떤 부위든 붙일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돼. 프랍을 월드 축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바이패드를 따라가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키프레이밍 툴스에는 애니메이션 진행하는 데 부가적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바이패드는 기본적으로 스케일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지 않는데 스케일을 적용시키려면 컨트롤러의 설정을 변경하고 이네이블 서베님을 눌러 활성화시켜주면 적용됩니다. 이네이블 서베님을 활성화하지 않아 스케일 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네이블 서베님을 추가 후 이렇게 스케일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어 셀렉트 트랙은 선택한 바이패드의 키 프레임을 트랙에서 지웁니다. 왼팔의 키 프레임을 삭제해보기 위해 클릭하고 클리어 셀렉티드 트랙을 클릭하면 왼팔 키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클리어 올 애니메이션은 모든 키를 지우고 피겨 모드로 포즈를 전환합니다. 바이패드가 16프레임의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미러 인 스페이스를 누르면 머리, 스파인, 컴 등 모두 반대로 움직입니다. 컴의 각도가 돌아갔을 때 미러 인 스페이스를 누르면 돌아갔을 때의 각도를 참조하여 전체 각도가 변경됩니다. 미러 인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미러로 변경할 수 있으며 미러를 누르면 앞을 보고 있을 때 기준으로 뒤로 돌려줍니다. 언콜은 활성화시킨 부위를 고정시킵니다. 쇼올린 트랙뷰는 체크한 부위를 개별로 키프레임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스파인 0, 스파인 2까지 하나의 키프레임에 동시에 찍히는데 스파인을 체크하면 각 스파인이 개별로 프레임이 찍힙니다. 스파인을 체크하면 개별로 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래핑을 추가하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자잘한 버그가 많아 조심해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다음은 키프레이밍 툴스 사용 방법의 예시입니다. 레이어는 진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트랙에 새로운 트랙을 추가하고 결합하는 기능입니다. 크리에이트 레이어를 누르면 바이패드에 생성되었던 모든 키가 사라집니다.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은 오리지널 트랙 애니메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키를 찍어놓고 수정하고 싶은 프레임에 키를 추가해줍니다. 수정 후 컬랩스를 누르면 오리지널 트랙과 합쳐집니다. 프리비우스 레이어를 누르면 초기 트랙으로 변경되고 다시 넥스트 레이어를 누르면 생성했던 레이어로 변경됩니다. 주의! 셀렉트 IK 오브젝트가 활성화된 바이패드는 레이어를 적용할 수 없어. 셀렉트 IK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왼팔을 골반에 고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펠비스에 고정시키기 위해 슬라이딩 키를 줍니다. 왼팔이 골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레이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셀렉트 IK 오브젝트를 적용시킨 왼팔은 레이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레이어 트랙에서 자석 표시를 누르면 오리지널 트랙의 키 값을 가져옵니다. 팔 또는 다리를 고정하면서 레이어 수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원하는 부위에 리타겟을 활성화시키고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면서 회전축은 쿼터니언과 오일러 두 종류를 사용하게 되는데 쿼터니언은 기본적으로 바이패드의 회전축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본, 메시 등등 대부분은 오일러 회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쿼터니언은 X, Y, Z축을 같은 타이밍에 계산하는 방식이고 오일러는 X, Y, Z축을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오일러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 짐벌락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쿼터니언은 360도를 돌렸을 때 돌린 축의 방향으로 잘 돌아갑니다. 여기서 오일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같은 키인데 의도한 느낌으로 표현되지 않고 엉뚱하게 나옵니다. 오일러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쿼터니언과는 다른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하며 오일러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쿼터니언으로 옵션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짐벌락 현상이 불편하다면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밴드 링크는 실제 스파인의 링크 구조가 변경되지 않지만 애니메이션을 줄 때 다양한 모드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입니다. 카피 페이스트는 바이패드의 구성 요소들의 포즈 또는 애니메이션을 복사, 붙여넣기, 미러 등을 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눌러서 생성을 시켜주고 포스처는 선택된 바이패드의 포즈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장하고 싶은 프레임과 바이패드를 선택 후 카피 포스처를 누르면 아래 카피드 포스처에 생성되며 다양하게 생성 가능합니다. 포스처에서 페이스트 포스처를 누르면 해당 프레임에 저장해뒀던 포즈가 복사됩니다. 페이스트 포스처 오포사이트를 누르면 저장했던 팔의 반대팔로 복사됩니다. 선택된 카피드 포스처를 삭제하고 싶을 땐 첫 번째 휴지통, 전체를 삭제하고 싶을 땐 두 번째 휴지통을 눌러주세요. 포즈는 바이패드 전체를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포스처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페이스트 옵션에 있는 포지션, 회전 값을 체크하지 않으면 컴의 위치 값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부위의 포즈만 적용되며 활성화시키면 컴의 위치까지 복사가 됩니다. 페이스트 옵션을 활성화하면 저장했던 컴의 위치와 동일하게 포즈가 불러와집니다. 포즈의 페이스트 포스처 오포사이트도 반대로 복사가 되며 IK가 찍혀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안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번 누르던지 IK를 프리키로 변경 후 진행하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트랙은 키 프레임 전체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카피 후 페이스트 트랙 오포 사이트를 누르면 반대로 전체가 복사됩니다. 남은 부분은 포스처, 포즈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3D 맥스의 기본 조작법과 바이패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기능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본격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